최근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작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국내 증시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렇게 좋은 배경에 대해서 우선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미국은 뭐든지 하면 된다. 그렇죠. 중국은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번 주는 사실 아까 일정에서 홍익표가 짚어주셨습니다는 8일 날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되는데요.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대가 됐거든요. 한 번 더 마이너스 빠지면 지난주에 충격적인 것은 IMF가 2028년까지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런 쪽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중국과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의 그 홍콩 ELS 관련된 문제의 손실폭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김재현 PD께서 주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다시 상해 종합지수가 대규모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800선 무너져서 2,730선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새롭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3대 서프라이즈가 있죠. 하나는 그로스 서프라이즈.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그 4분기 성장률이 3.3%, 3분기 성장률이 4.9%, 위계 잠재 수준 1.7%, GDP 갭상 보면 한 2%포인트 이상의 인플레 갭이 발생할 정도로 성장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까지 S&P 구성 항목에 약 18%가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71%가 됐습니다는 지난주에 그 빅테크 업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서 73%까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서프라이즈에서 올 실업률이 3.7%인데요. 이게 그 완전 고용 수준의 상당히 3.8% 정도로 보면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완전 고용 수준이 아니라 뜨겁다는 얘기죠. 여기입니다. 근데 요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죠. 만약에 프라이스 서프라이스를 기록한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스를 기록한다면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상치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경기적 측면에서는 지금 3대 부분이 서프라이스라 표현할 만큼 미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M7의 분절화 얘기를 프래그멘테이션을 얘기했는데요. 공식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올해 들어서는 M7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떨어진다. 그다음에 AI 노출도가 하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간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월가도 공식적으로 M7의 분절화 과정에서 사실 MNM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이후에 GBK 해외 종목 투자할 때 미국의 중심적인 빅테크 업종들의 어떤 상징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팡스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마가가 있고 테슬라가 들어가서 마가트가 있었고 M7에 테슬라가 왜 들어갔을까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는 마침내 테슬라가 빠지고 MNM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났습니다. 그러면 MNM은 뭐냐 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AI에 대해서 지금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 엔비디아의 N, 그다음에 메타의 M을 약자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에 그 외신에서 보면 우리 이제 외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머스크와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이사진 간에 마약 파티가 아주 이게 미국 사회에서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페론이라든가 이래서 마약이 지금 선거 이슈되는 과정에서 머스크가 마약 파티를 했던 것이 아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지금 저가 메리트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이걸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리스크, 머스크 리스크, 그다음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국의 마약 퇴치가 지금 정부 간에도 미국과 중국 간에 노력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일파만파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테슬라의 상승 동력에 있어서 보면 2022년 5월 이후에 데드 크로스, 즉 200일 이동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동력이 이렇게 돼서
저가 매수에서 국내에 증권사를 추천하는 시각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M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M&M의 이 어떤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AI에 대한 노출도가 큰 것도 맞지만 그만큼이나 실적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M7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이렇게 되고 그 이전에 이제 테슬라가 해서 예. M7의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에 대부분 발표했는데요. 실적 개선되면 반드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시켜서 우리가 보면 이 PBR을 올릴 때는 주식수를 늘려서 시가총액 올리는 방법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자사주 매각해서 매입해서 소각해서 예. 주가를 끌어올려서 PBR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보면 PBR 열풍에 대해서 한번 해외 시각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 이번에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딱 이렇게 발표됐는데 실적 개선과 함께 개선되는 것은 반드시 자사주를 매입한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 지저버가 하루에 재산이 얼마나 증대했는지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 기업들 기업 실적 나면 대부분 다 주주들에 돌려줍니다. 92%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일전에 1월 22일 날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진국 평균이 68%, 개독이 37%.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정도가 낮던 중국의 32% 대비해서 우리가 29%뿐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미국은 기업의 이익이 나면 대부분 주주에 돌려주느냐? 세 주체들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시당국과 그다음에 상장사들과 예. 개인들의 합작품이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증시당국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제도 장치를 마련해준다. 이거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장사들은 실적이 개선될 때마다 반드시 주가를 올리려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에서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상장사의 주주 입장에서도 사실 이익이 되는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해준다. 또 행동주의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 투자자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상장사라든가 특히 오너를 비롯한 지배 주주의 감시를 아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이런 점이 어우러져서 사실 구체적인 얘기 하나하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 주체들의 합작품에 의해서 주주 환전율이 92%, 이익이 나면 대부분 주주에 돌려준다. 자본시장이 안 발전될 수가 없죠. 그리고 증시라는 게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리고 개인의 재테크 수단 양대 기능을 저렇게 주주 환율이 92%가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미국의 최근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우리의 기업 가치 제고 방안 일본의 방식이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정책 타이밍은 괜찮았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1월 말까지 한국에서 보면 중국 자본 이탈이 일본과 인도로 간다. 한국의 코리아 패싱이다. 예.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서 나타났던 서든 스탑 문제까지 발생한다. 또 개인까지 나가는 너너 전상이 발생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 1월 2일 날 이런 심각한 구조, 외국인도 떠나고 그다음에 글로벌 자금도 한국을 패싱하고 무시하고 예.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나가고 연기금 나가는 상태에서 1월 20일 날 코리안 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국경제TV에서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월 22일 날 방송입니다.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달 20일 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일본에서 배우자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지난 2일 날 지난주죠. 기업가치 제고안을 나왔죠. 그 이에 이틀 만에 외국인 자금이 3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틀 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저 PBR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 가치가 있어야 된다. 기업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퍼가 났다고 하는 이런 보험사라든가 이런 주식 이런 게서 내수 관련된 종목보다는 반드시 기업 가치를 받쳐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출 관련된 PBR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일본의 사고를 들어서 예.
근데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의 저 PBR 종목이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를 들면서 아시겠습니다는 현대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차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72포인트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70포인트. 대단하죠. 대단했죠. 예. 그래서 그날 아침에 수출 관련된 단순히 저 PBR에서 모 증권사가 H 증권사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흥국생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됐습니다. 기업 가치는 없는 상태에서 PDR이 낮은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수출 관련된 종목이 되는 상태에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7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현 정부의 증시 대책은 현 정부가 출범한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도 아마 증시 관련된 대책은 타이밍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에 자금이 정말 외국인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으로 앞으로 WGI와 또 MSCI 선진국 편입을 다시 겨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외국인 자금이 2조 원 정도 들어왔죠. 사실은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 프로그램이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2조 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 궁금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의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MSCI의 선진국 예비 명단의 편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추측이 나와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 명단이 2009년에 그 선진국 예비명이 들어갔는데요. 2014년에 최순실 부패 게이트로 인해서 한국이 예비명단에 탈락됐죠. 그렇죠. 예. 이런 상태가 문재인 정부 때는 노력을 좀 안 했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어떠냐면 일정상을 보면 천년도 2013년에 예비명단에 들어가서 2025년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하는데 사실 천년대 실패했죠. 작년에도 지금 실패는 예.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이 나오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한국이 6월 달에 정례 평가할 때 미국인의 기대대로 한국이 선진국의 예비 명단부터 들어가야 사실 그 선진국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이 이런 측면에 겨냥해서 포트폴리오 상의 MSCI의 선진국 예비 명단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한국에 대한가 외국인의 편입할 비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향조정 되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향후에 저 PBR 종목을 투자할 때 이런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워낙 저 PBR주를 맹신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다.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의 내용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짚어주시죠. 우리가 1월 22일 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는 저 PBR은 무조건 맹신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근간이 됐던 일본의 그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책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면밀히 떠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이렇게 대책의 원본은 일본에서 배웠다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원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의 증시당국 입장에서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엔저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이 좀 이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그게 예. 저 PBR로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일부 PBR이 낮은 것은 가치가 없는데 단순히 저 PBR에서 무조건 맹신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기업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가가 여기 자민당과 기득권의 카르텔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증시당국 입장에서는 있는 것부터 좀 제대로 평가받자 하는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4월에
워렌 버핏이 이 점을 증시해서 일본의 5대 상사주를 사실 살 때, 예. 그때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했던 것이 저 PBR에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1배 이상 끌어올려라. 예. 반드시 1배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이 있는 측면에서 밸류 상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평가가 오리무정하고 또 스스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일본도 굉장히 대주주의 힘이 센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증시당국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겠다 하는 페널티 조항을 줬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 나중에 말씀드릴게 페널티 조항이 없습니다. 페널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페널티 조항이 있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된다. 않으면 상장 폐지시킨다. 그리고 배당률 부분에서 구체적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국의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함께 비교를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대주주들이 감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금이 주식 관련된 세금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많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도 주가 상승에 따라서 손에 들어오는 캐피탈 게인이 손에 들어오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감세 조치가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감세 조치가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리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이 됐던 측면에 근본이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재팬 디스카운트는 있는 것부터 배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재팬 프리미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재팬 디스카운트를 제대로 해서하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 성장성, 기업 가치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세계에서 1, 2기업이 되겠다 하는 재팬 프리미엄의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구체적 대책이 나왔죠. 자본의 효율성 증대, 여기에 10가지 구체적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를 했죠. 반드시 개인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건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 꼭 좀 생각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에서 어떠냐면 일본의 성장 동력을 부추기기 위한, 그럼 일본의 성장 동력은 뭐냐? 1953년 자민당과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 지향적이죠. 예. 그래서 수출 동력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수출 동력 회복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를 통해서 일본이 과거 1980년대에 패나소닉, 노요타, 그다음에 소니 같은 이런 세계 인류 기업 팍스 제펀스야의 그 밸류를 찾겠다는 게 궁극적으로 재팬 디스카운트의 이렇게 대책이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저평가된 것을 높게 받겠다. 이게 궁극적 목적은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좀 우리 저 PDR 종목을 사시는 분한테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재팬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소책은 재팬 프리미엄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은 그건 사전 단계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성장성과 밸류, 수익성을 제고시켜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결과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정책을 지향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코리아 프리미엄을 지향하려면 강제성을 있어야 되는 거죠.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에서 뭐만 이렇게 나일만 하고 안 됐을 때는 페널티가 부족합니다. 이건 이제 대주주와 어떤 합의 사항이 있을 때는 타협이 될 때는 페널티가 안 부과됩니다. 그래서 페널티, 실효성을 확보하는 페널티를 반드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저 PBR 종목을 제고시킬 때 자사주를 매입해 안에 상장 폐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해 반드시 소각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소각 의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주가가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그 이득이 되고 결과적으로 증시의 양대 기능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내용과 이전의 감세 정책 내용과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의 감세 정책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세 정책과 또 다른 측면의 감세 정책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기업 가치 밸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자, 제주들이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는 유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경영권 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포이즌 피라든가 황금 피라든가는 쪽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개인들은 뭐냐?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소득이 되길 때는 내 가처분 소득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캐피탈 게인, 주주와 관련된 이렇게 세제에서 좀 단순화시켜달라. 지금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뭐 금투세 이게 종합적으로 매긴다.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세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의 근간이 되는 내용에서 일반 배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을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노력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들 주주 환원율 놀랍습니다. 90%가 넘고요. 심지어 개도국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뭐 37%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예. 미국은 오너를 비롯한 지배지주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집중적으로 전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대체로 내용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 불합시 자사주 배정 이렇게 신주 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또 CB를 통해서 대제 편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것 이것도 많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자사주를 이용해서 합병비를 왜곡시키는 것. 이건 뭐냐면 자사주를 이렇게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마련에게 유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유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거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인수합병에서 목적을 한다. 에이 무슨 증권사 합병했다. 그러면 그 우리 사주라든가 이런 데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수만 많죠. 주수만 많죠. 또 이제 감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만 많죠. 이렇게 해서 합병비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터널링은 누차에 쓰면은 예. 사실 오너들이 이게 주주라든가 이런 거에서 부의 세액 상습산이 되면 안 된다. 미국은 철저히 규제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너들 하면 주주 환원을 위해서는 법적 장치, 개인 투자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그걸 좀 하면 온라인 주주총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주주총회 할 때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그 일본 특정 지역에서 오라 그럽니다.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 자기의 입장만 대변을 쓰는 사회사를 고릅니다. 아이 그러면 뭡니까? 이게 온라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물적 분할 반대할 때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났죠.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를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야죠. 그래야지 개인 투자가들도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의 이익이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최근에 뭐 박순혁이라든가 이런 분 어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의정 이런 주전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좀 해서 대주주 오너를 좀 감시해달라. 또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좀 활성화시켜달라. 이런 예. 쪽도 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돼서 연기금은 국민들의 준 소득을 이용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국내 증권사 똑같이 우리 증시에서 우리에서 주가가 낮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가치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 정부에 대처할 때 국민연금과 연기금 어떤 게는 반드시 보조할 수 있게끔 보조할 수 있게끔 좀 협조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것도 좀 굉장히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는 그냥 자막으로 통해서 하고 반드시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